안녕하세요. 55강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교과서 254쪽부터 시작합니다. 14세기 중엽부터 원나라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원나라를 배웠죠. 이 원나라는요,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지폐의 남발로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 쇠퇴의 시기에 농민군을 이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농민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였어요. 황제가 된 주원장은 자신의 이름을 홍무제라고 바꾸게 됩니다. 또한 수도를 난징으로 삼게 되고요. 이제부터 명나라를 다스릴 제도들을 만들게 됩니다. 홍무제는 재상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 군사 이러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면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게 돼요.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 중에 높은 지위에 속하면서 황제를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똑똑한 재상들을 많이 두면서 그 재상들에게 이러한 권력들을 나누어주고 정치를 하게 했었던 과거와 달리 주원장은 그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나라 시기에는 이 전국의 토지와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갑제라고 하는 행정 조직을 만들게 돼요. 이갑제는 바로 지방 행정 조직입니다. 리,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만드는 이러한 규모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리와 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갑제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세하게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리가 되고 몇 명의 집들이 갑이 되고 이런 것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 행정 조직을 구성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 시대에 몽골의 모습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키고 이제 드디어 한족의 나라로서 한족의 풍습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한족들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제 시험을 봤었어요. 하지만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에 의해서 관료를 등용했고 과거제도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몽골 풍습을 없앴기 때문에 당연히 몽골인 제일주의도 사라졌고요. 과거제를 정비하면서 과거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교적 통치 질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유교라고 하는 내용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황제의 6가지 유교적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러한 것들이 핵심 요약으로 6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원장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은 바로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수도가 원래 여기였던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영락제의 권력의 근거지가 바로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었어요. 또한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하면서 몽골을 여러 차례 공격하기도 하고요. 베트남 북부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락제 시기에는 영토를 넓히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영락제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화를 해외 원정 보낸 사슬입니다. 정화라는 사람은요, 영락제의 명을 받고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정화는 이 항해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게 되고요. 조공 그리고 책봉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정화의 해외 원정을 통해서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명나라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명나라는요, 황관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황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궁중에서 일하는 내시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자, 궁궐에는 왕이 있죠. 그리고 왕의 시중을 드는 남자들이 있고 왕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이 있죠. 그 중에 이 남자 시중을 드는 사람들,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내시입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과 이 황관, 이 내시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은요. 황관들은 그 궁궐에서 살죠. 왕과 같이 경복궁이면 경복궁, 내시들이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일반 관리들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두 차이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잘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나라 시기에 황관들이 횡포를 부르게 된 것은 황제의 무능이 컸습니다.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똑똑하고 정치를 잘해야 나라는 잘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황제가 무능한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황관들은 그 정치적 권력을 자신들이 행사하기 시작했고 지배층들은 사치와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몽골족과 왜구의 침입도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명나라입니다. 또한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은 명나라가 경제적으로 한번 흔들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명나라도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에 의해 1644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명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청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요, 원나라랑 비슷하게 바로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예요. 그 전나라인 명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족이 세웠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는 이 유목민족들이 세운 국가였기 때문에 그 전에 한족이 세웠던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방식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나라는요, 처음에는 후금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금나라의 모습을 이어받았다는 뜻으로 후금이라고 이름을 짓고 건국하게 되는데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1616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 태종은 바로 홍타이지라고 불렸습니다. 이 홍타이지는요, 후금이라는 이름을 청나라라고 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청나라가 시작이 돼요. 이 청나라라고 이름을 만든 홍타이지는 이자성의 농민군들을 물리치면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17, 18세기에는 중국의 전역을 차지하는 청나라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후금의 이름에서 청나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사와 연결되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죠? 조선을 공격했던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이 홍타이지가 쳐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할 때 두 차례 호란을 기억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할게요. 여러분 기억할 거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제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청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유목민족이 세웠던 원나라, 그들은 색다른 통치 방식으로 이용했던 것이 몽골 제일주의였어요. 하지만 이 몽골 제일주의에서 한족들은 탄압을 받았고 좋지 못한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원나라에 반발하게 되었죠. 청나라는요, 그런 방식을 역사를 공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강압책뿐만 아니라 회유하는 정책을 쓰면서 같이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강압책과 회유책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압책으로는요, 자신들의 복장과 머리 스타일을 강요합니다. 한마디로 외모를 자신들과 비슷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만주족들이 입고 있었던 복장을 호복이라고 하는데 그 옷을 입게 하고 한족의 전통적인 옷을 입지 않게 합니다. 또한
만주족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인 변발을 강요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자는 머리를 자르겠다라고 하며 엄포를 놓게 되죠.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변발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글을 쓰거나 그들을 오랑캐라고 부른다거나 이러한 사상들을 만들어내면 전부 다 탄압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유책도 했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겠죠. 한족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권력들을 다 만주족만 가지고 있었다면 한족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한병용제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만주족과 한족이 같이 관리로 등용된다는 정책입니다. 한 중요한 관리의 자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관리의 자리를 두 개로 나눠서 한 명은 만주족, 한 명은 한족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족들도 만주족과 똑같이 높은 관리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었겠죠. 특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계층, 그러니까 그 청나라의 시기 전 시간이었던 명나라, 이 명나라의 관리들을 회유하고 이 명나라의 지배층을 청나라의 지배층으로 끌어들이는데 청나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나라의 지배층은 신사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신사층은 청나라의 이 회유책을 통해서 청나라에서도 똑같이 특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신사층들, 이들이 만약 청나라에 불만을 갖게 된다면 계속해서 일반 농민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청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청나라는 이 신사층들을 잘 회유하면서 그들이 원래 지방에서 누리고 있었던 특권을 인정해주면서 만한병용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로 등용을 시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신사층들은 이거에 순응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신사층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규모의 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책들 중에 청나라에 반대하는 글이나 사상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일반적인 책들은 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 사고전서와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책들을 쓰게 됩니다. 교과서에 사고전서와 강의자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규모 편찬 사업 이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꼭 이 두 가지를 써두도록 하세요. 255쪽 맨 아래쪽에 보면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벌였다. 여기에 밑줄 치고 사고전서와 강의자전을 써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내용은요. 명청시대의 상공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럽과 명나라, 청나라는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특히 16세기는 세계적으로 은의 유통이 크게 늘어난 시기입니다. 유럽인들이 정복한 아메리카 땅에서 은광을 개발하게 되고 거기서 막대한 은이 생겨나게 되고 일본에서도 은광이 개발된 시기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은이 생산되면서 유럽은 이 은을 지불하면서 이러한 물건들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명나라, 청나라에는 은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변화가 생기겠죠. 그 가장 큰 변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은을 화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쌀로 세금을 낸다거나 나의 노동력으로 세금을 냈는데 지금부터는 은이 화폐로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파트를 볼 텐데요. 이 문화 파트에서는 소설과 학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때 가면 원나라 때 만들어졌던 삼국지연이, 수호지, 서유기와 같은 소설과 더불어 금병매라는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병매라는 소설이 나오고 나서 중국은 4대 소설이 완성되게 돼요. 금병매, 그리고 삼국지연이, 수호지, 서유기
이것들이 4대 소설의 중심입니다. 이것들을 중국의 4대 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청나라 때는 홍루몽이라고 불리는 구어체 소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학문으로는요, 명나라 시기에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명나라의 양명학은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고증학은요, 실증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발전한 학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적 교류에서 명나라의 마테오 리치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말기의 마테오 리치는요, 천주실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소개하고 고녀 만국 정도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중국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많이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